가스를 예전부터 오랜 시간 참아왔고 지금도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반복하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평상시에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얕은 호흡을 합니다. 많은 가스실금 환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속과민의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가스실금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스실금은 가스형 과민대장증후군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들이 지켜야 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가스실금 환자분들이 놓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가스실금 환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를 참는 행위입니다. 가스형 과민대장증후군에서 가스실금으로 넘어갈 때 가스를 많이 참았다는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가스가 나오면 민망하니까 참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신경은 배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변도 계속 억지로 참으면 참아질까요? 가스도 노폐물입니다. 대변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 의지로 가스를 가둬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신경계에 혼란이 오고 나중에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가스가 많이 차지 않고 몸으로 잘 흡수되게 장 기능을 개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가스가 생기는 즉시 배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배출은 곤란하니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장 활동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복부도 긴장되고 골반 기저근, 괄약근 모두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장 활동이 떨어지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가스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엉덩이나 항문에 열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긴장이 심하고 우열이 되어 있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골반 기저근과 가스실금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죠. 식후에는 잠깐이라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시켜 먹기보다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걸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 3회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세요. 잠깐 걷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히 걸어주고 여력이 되면 뛰어주면 더 좋죠. 세 번째는 얕은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은 복부를 비롯한 항문을 긴장시킵니다. 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약하고 겁이 많은 등 부정적인 사고가 많을 때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복강이 넓어지면서 횡격막과 함께 골반 기저근과 장이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복식 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작아지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져야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호흡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고 심장이 빨라져도 호흡은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스실금 증상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는 꼭 끊어주신 상태에서 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